수현이는 복귀 잘했고. 네. 네, 잘 이해됐어? 이해 못한 거 있어? 아니요. 관심 없어? 그냥 문제는 좀 풀어봤고? 해담아 문제 풀어봤니? 아니요. 에헤이 은서야 복귀 잘했어? 네. 잘 이해 다 됐어? 문제 풀어봤니? 풀긴 했는데 아, 잘 잘 안 풀렸어? 질문. 어서와. 복귀했어요? 네? 복귀했어요? 안 했어요? 복귀를 안 했으면 과제도 안 했겠네? 어허, 잤어요 그냥? 기하수전까지는 했어요. 네? 기하수전까지는 했어요. 대칭성 전까지? 질문. 678번. 8. 문제가 숙제가 아니에요. 네? 숙제가 아니에요. 여기요? 네. 숙제가 안 된다는데? 질문. 숙제는 어디까지 했냐면 여기 그러네. 369쪽까지 했어. 오늘 요거는 풀 거야. 좀 이따가 해줄게. 또 질문. 풀어왔어야 질문을 하지. 은서야 질문. 676. 또 수연아 678 말고는 다 괜찮아? 네. 진짜로? 하긴 뭐 문제가 워낙 적고 대체로 좀 할만하긴 한데 해담이도 안 풀어봐서 질문을 못하죠. 은서는 다 잘 해결했어? 그래서 또 뭐 질문해? 질문을 해야지. 좋아. 와. 점점 늦는 것 같아, 현수.
따라가는 그런 거야? 우리 좋은 거 아니라니까. 첫 번째 문제고요. 자, 이거 하나 알고 계셔야 돼. 자, 지금 대칭성이 두 가지가 주어졌죠. Y축 대칭하고 X는 2대칭, 그쵸? 두 가지 대칭성이 주어졌잖아요. 자, 어떤 함수가 대칭성을 두 가지 이상 띄우면 대칭성이 두 가지 이상이면 이 함수는 무조건 주기함수가 됩니다. 무조건 주기함수가 돼요. 모두 다 알고 계셔야 돼. 어떤 함수가 두 개의 대칭성을 갖고 있어. 그러면 이거 주기가 있겠네? 그림 그리면 주기 나오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야. 그러면 그 주기가 얼마인지 알아내는 방법은 사실 저 수식을 적당히 조적해도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한테 제일 좋은 방법은 직접 그려보는 게 제일 좋아요. 직접 그리면서 대칭성을 확인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일단 이 그래프부터 그릴게요. 영에서 1까지, 2까지, 3까지, 4까지. y는 2x. 그 다음에 1 넣으면 2 나오는 게 연속이죠. 그 다음에 2를 넣어보면은 얼마? 마이너스 2, 12, 마이너스 4인가요? 그래서 한 마이너스 4면 여쯤 되겠다. 자, 여기까지 내려오니까 직선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으면 2 넣으면 얘랑 똑같이 마이너스 4 나와요. 3 넣으면 3, 6, 18. 또 2 나오네?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4를 넣었더니 4, 2, 8이니까 0이야. 자, 이렇게 되네. 뭐 자연스럽게 아무래도 x는 2에 대해 대칭인 그래프 모양이 그래서 0에서 4까지의 그래프를 준 거야. 자, 똑같은 그림을 다시 이제 y축 대칭시켜야겠죠. 그렇죠? y축 대칭시켜서 또 그려볼게요. 그려보면은 요 왼쪽에 얘랑 똑같은 모양이 그려질 것 같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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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자, 이거 전체를 또 다시 x는 2에 대해서 한 번 더 대칭을 시키는 거야. 자, 주어진 그림을 y축 대칭시켜서 그렸고, 이 전체를 또 x는 2에 대해서 한 번 더 대칭을 시켜서 그려보면, 자, 요 그래프 모양이 다시 또 똑같이 오른쪽에 그려져야 되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자, 그 대충 보니까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그려주게 되면 얘가 또 저쪽으로 그려질 거고 자연스럽게 주기가 형성이 됐어. 그렇죠? 주기가 형성이 됐죠.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주기가 나왔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할 텐데 요 똑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주기가 4구나 이걸 알게 돼요. 주기가 4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선생님이 주기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딱히 안 했거든요. 그죠? 근데 요것만 아셔도 됩니다. 주기함수는. 자, 요거는 좀 개념으로 정리해 주셔야 돼. 자, 우리가 주기가 P인 함수가 있대. 함수 F. 주기가 P인 함수 fx가 있대요. 그랬을 때, 이제, 뭐냐면, 어떤 그 간격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를 할까? A에서 A 더하기 P라고 할까요? 이 한 주기의 정적분 값을 알려줘. 한 주기의 정적분 값이 뭐, K라고 쳐볼게요. 한 주기의 정적분 값이 K라고 쳐볼게. 그러면 시작하는 곳이 어디인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이 간격이 얼마냐만 중요하거든? 자, 이 간격이 베타에서 알파를 뺀 게 베타 빼기 알파가 주기의 몇 배인지가 중요해요. 베타 빼기 알파가 주기의 예를 들어서 뭐 t배다. 이렇게 됐다. 주기 곱하기 t는 좀 그런가? 정수로 잡을게. n배라고 할게, n배. 이거 k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주기가 p니까. p의 n배, 이렇게 n배. 그러니까 n주기야, 이게 총. 이 간격이 n주기. n주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얘는 그냥 n 곱하기 k랑 같아진다. 이것만 아셔도 돼요. 주기함수에서는 이게 끝입니다. 한 주기의 정적분을 알았어. 한 주기.
한 주기의 정적분을 알고 그 다음에 n주기 동안에 얘가 이제 진행이 되면 시작하는 곳이 어딘지는 아무런 필요 없어요. 어디에서 시작하든 이 간격이 총 n주기 이용만 하면 돼요. 이 p의 n배, 간격이 p의 n배면 무조건 정적분 곱하기 n이다. 이것만 아시면 주기함수는 다 극복이 됩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한번 해볼 건데 일단은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당연히 해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일단 n이 1일 때부터 한번 해볼 거야. 자, n이 1이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fx dx잖아요?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으니까 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요거 하나의 넓이가 얼마죠? 보시다시피 1이죠, 1. 요 넓이가 1이잖아, 1. 그러니까 요거까지 해주면은 당연히 2겠죠. 마이너스 1에서 1까지가 2야. 자, n이 2일 때 해볼까요? 참,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다시 할게. 뭐냐면 우함수잖아. 그치? F가 지금 주기함수이기도 하고 우함수이기도 하죠? 우함수니까 인테그럴 마이너스 n에서 n까지 fx dx라는 아이를 그냥 이렇게 하자. 2배의 인테그럴 0에서 n까지 fx dx. 이렇게 해서 0부터 n으로 바꿔서 풀게요. n이 1일 때부터. 자, n이 1이면은 이게 2배의 0에서 1까지 fx dx니까 아시다시피 2죠. 정답은 n이 2일 때 2배의 인테그럴 0에서 2까지 fx dx. 그냥 직접 해보는 거예요. 1, 2, 3, 4 다 해보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요 길이가 여러분 요 높이가 2고 요 높이가 4니까 닮은비가 2대 1입니다. 2대 1. 이런 것도 파악을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아마 3분의 1일 거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3분의 2일 거야. 2대 1. 됐어요? 높이가 2대 1이니까. 아니면 이 직선의 방정식 여기다가 0 넣어도 되죠. y좌표가 0일 때 x좌표는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 각각의 넓이를 구하시면 자, 요 넓이는 그럼 얼마가 된다? 요 넓이는 3분의 1 되겠다. 그쵸? 그 다음 요 넓이는 그럼 얼마가 될까요? 3분의 2에다가 2 곱하니까 3분의 4가 되겠지. 그래서 얘에서 얘를 뺀 게 정적분입니다. 3분의 1에서 3분의 4를 뺀 게 정적분입니다. 그래서 요 녀석 값이 아까 1이었는데 0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0에서 2까지 정적분하면 0에서 1까지가 1이었어요. 여기 정적분이. 요거 정적분한 게 또 마이너스 1이에요. 얘가 빵. 간단하다, 그죠? 거의 다 됐지 뭐. 그럼 n이 3이면 당연히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1 되겠죠. 마이너스 1인데 여기다 2배 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자, 여기 요 부분 정적분인데 얘가 똑같이 3분의 4고 얘가 3분의 1이니까 2에서 3까지 정적분은 마이너스 1. 0에서 3까지 정적분하면 여기까지가 0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 나와서 마이너스 1에다 2배 해주면 마이너스 2다. 자, 다시 n에다가 4를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정적분이 1이니까 2를 곱해주면 2. 그래서 얘한테 2만 더해주면 되나? 0. 이대로 이제 계속 반복될 거다. 그러니까 n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0에다가 이제 뭐만 더해주면 돼? 얘만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복되겠죠. 이렇게 반복될 거다. 끝났네, 이제. 이해됐지? 그래서 이 정적분을 주기적으로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결국에 뭐 n이 뭐일 때야? 4k 플러스 1일 때 k는 정수 아니면 4k 빼기 3이라고 할까요? 4k 빼기 3일 때가 답이야. 이때가 답이다. 그래서 k는 1부터 몇 개야 그러면 이게 k는 1부터 100보다 작으면 되니까 이게 25 25까지 가능하죠? 25개. 이렇게 이제 답을 하시면 돼. 정적분을 하나하나 찬찬히 해주면 되고 이왕이면은
대칭성을 이용해서 2배의 0에서 2까지로 해석을 하자. 0에서 1까지, 0에서 2까지, 0에서 3까지, 0에서 4까지 각각을 다 구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차피 주기적으로 반복될 거다. 이해됐죠? 자, 그리고 2번도 해볼까요? 2번은 넘어가도 될 것 같아. 같은 방식인데 그래프가 더 단순하잖아.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선생님 73번에 2번. 673번에 2번도 해볼까요? 자, 주기가 있고요. fx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x 더하기 a 0과 1 사이 1과 0 사이 1과 2 사이 인테그럴 어디서 어디에요? 13까지? 0에서 13까지 맞습니까? fx dx 이 값을 구하래. 이거는요 지금 f가 실수 정의에서 자 이게 여러분 오케이. A는 이거 잠깐만 문제가 있는데 연속이란 말 안 줬잖아. 왜 연속이 안 보였잖아. 계속 연속만 찾고 있었거든. 연속한 사람 왜안 보였지? 진짜 연속이라는 말이 있어서 그래서 된 게 연속이라는 말이 있으면 일단 1 넣었을 때 같아져야 되고요. 이게 주기함수가 연속이 되려면요 0일 때랑 2일 때랑 같아져야 돼. 양쪽 끝 같아져야 됩니다. 그쵸? 그 정도 여러분도 그냥 문제 한두 개만 풀어봐도 바로 이제 예측이 되는 부분에서 1 넣어서 같아지면 돼. 1 넣어서 같아지려면 A는 얼마예요? 2인가요? 자, A는 2로 그냥 정해졌죠? 네. 그래서 뭐 그래프를 그려도 되고 안 그려도 될 것 같은데 그냥 0에서 2까지 정적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얘는 0에서 2까지의 곱하기 2배 2배가 아니죠. 이게 총 이거 얘를 이렇게 보면 돼. 0에서 1까지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0에서 12까지 fx dx라고 해볼게요. 그럼 그 다음에 12에서 13까지 fx dx 이렇게 이제 챙겨주면 되는데 얘가 아까 그랬죠. 한 주기의 정적분을 알면 되고 그거의 몇 배로 푸는 거라고. 그거의 몇 배. 응? 자 이게 지금 여기서 0에서 12까지면 이게 몇 주기예요? 이게 딱 6주기죠. 그러니까 이게 6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야. 6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부분은 당연히 주기가 있으니 0에서 1까지의 정적분이지 뭐 얘는. 그죠? 얘는 당연히 0에서 1까지의 정적분이니까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네요. 이걸로 끝. 될까? 풀어줄까? 맞아? 네. 맞아. 풀어줄게. 그러면은 뭐 0에서 1까지랑 1에서 2까지 따로따로 적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0에서 1까지 적분해. 일단 한번 쓸게. 자, fx dx. 이거 계산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저거 정적분. 부정적분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그 다음에 0을 넣으면 되잖아. 1만 집어넣으면 끝나죠? 1, 3분의 2. 자, 이것도. 얘가 2야. 그래서 인테그럴 1에서 2까지 fx dx를 적분을 해.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 플러스 2x 1, 2 넣어서 계산만 해줘. 2 다 넣고 1 다 넣고 빼도 됩니다만 이게 사실 얘는 너무 숫자가 간단하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별로 유불리도 없습니다. 2 넣어서 뺄게요. 4 빼기 1 2배 여기 2 빼기 1 이렇게 계산하자고 했었지?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이고요. 여기는 2예요. 그러면은 2분의 1인가? 됐어요? 마이너스 2분의 3 여기 2죠. 2분의 1 됐나? 됐죠? 자, 그래서 여기 정적분과 요거 정적분 알았으니까 얘랑 더한 게 인테그럴 1에서 0에서 2까지죠. x는 3분의 2 더하기 2분의 1, 6분의 4, 7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답은 6 곱하기 6분의 7 더하기 0에서 1까지 정적분 저거 3분의 2 이거 계산하시면 돼. 뭐가 문제야? 수연아? 계산을 어디를 잘못한 것 같아요? 됐죠? 뭐 딱히 이제 기본 계산이어서 문제 될 건 없었고요. 자, 좋습니다. 370쪽 하고 지울게요. 여기선 요것만 챙겨주시면 돼. 나머지는 그냥 문제 푸는 거라서 요것만 챙겨주시면 개념적인 거는 다 해결됩니다. 지난 시간에 주기함수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는데 과제를 냈잖아. 왜냐하면 여러분도 풀어봐서 알겠지만 어렵지 않아. 주기함수 정수분 그냥 할만하거든요.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이렇게 이렇게 되겠네? 뭐 이런 느낌? 우리 웬만하면 다 풀려서 주기함수는. 근데 이 주기 관련해서 조금 어려운 내용을 이제 오늘은 좀 공부를 하긴 할 거예요. 오늘도 이제 새로운 내용을 또 많이 배워야 돼.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에 좀 여러 가지 좀 심화 내용들을 좀 해줬거든요. 근데 아마 그것들을 문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별로 연습이 아마 안 됐을 확률이 높아요. 일단 그래도 있잖아요. 복기 제대로 좀 하시고요. 복기 정말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 부분은 제대로 하셔서 나중에 좀 고난도 문제에서 진짜 많이 써요. 아까 알려준 거. 그 다음에 이제 요 단원 정적분과 함수가 바로 다음에 나오고요. 정적분 함수 나온 다음에 넓이가 나와요. 넓이 단원이 따로 분류가 되거든요. 넓이 단원이 넓이에 관련된 컨텐츠가 따로 있어요. 거기에서 또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지난번에 알려줬던 내용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이전에 풀었던 계산 문제들도 좀 다시 풀어볼 필요가 있어. 알려준 내용들을 적용해서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게 좋긴 해요. 자, 거기 다음 개념품 4번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평행이동과 관련된 겁니다. 이거는 이제 평행이동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정적분의 평행이동 관련된 내용이어서 평행이동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어서 저는 문제부터 우선 같이 풀어볼게요. 얘만 따로 뺀 이유가 약간 난이도가 있어서 그래. 자, gx의 그래프는 fx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 했대요. 이렇게 했다는 거야. 평행이동을 했는데 취제로가 제로고 인테그럴 안 보여. 여기서 a예요. fx dx가 여기서 빼기 0에서 2a 0에서 2a a에서 2a a에서 2a 자 gx dx 자 이렇게 됐을 때 a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요것부터 하고 갈게. 있잖아요. 자 우리가 부정적분에서 이거는 했었어요. 부정적분에서 1차 식이 합성된 경우 부정적분 하는 거 배웠거든요. 기억나죠? 자 이거 했던 거 복습이라고 한번 쳐볼까? 이렇게 있는데 인테그럴 f에 ax 더하기 b dx 답이 뭐라 그랬죠?
정답 a분의 1. 아유 수영이. 그리고 F의 대문자 F야 ax 더하기 b 플러스 2. 합성함수의 적분은 없어요. 그런데 1차 식이 합성된 경우는 적분할 수 있다. 기억나죠? 이거 정적분 버전이 있어요. 정적분 버전. 자, 정적분입니다. 뭘로 할까? M에서 N까지로 할까요? 정적분 버전이 있는데 좀 어렵습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정적분을 자 얘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인테그랄 여기 윗끝 아래끝도 바꾸고 여기를 fxdx로 바꿔버릴 거예요. 이렇게. 자 여러분 어떤 함수가 주어졌어요. 어떤 함수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 x제곱에 3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주어졌어요. 근데 f에 3x 마이너스 2의 정적분을 뭐 2에서 5까지 정적분 하라고 하면 이거 여러분 물론 얘의 부정적분을 구한 다음에 O 넣고 E 넣고 해서 풀 수 있는데 이거의 부정적분 우리가 배우긴 했으니까 방법은 없진 않지만 아무래도 여기가 3x 빼기 2인 거보다는 얘가 x인 게 편한 거 맞죠? 얘가 x여서 우리가 편하게 풀 거 아니야? 그치? 이 녀석을 x로 바꿔주는 매직이야. 매직 어떻게 바꾸는 거냐면 이 m을요 자 요거는 지금 여러분 어떤 책에도 없어요. m을 x에다 넣어요. 그럼 여기가 am 더하기 b가 되죠. 그걸 여기다 넣는 거예요. n을 x에다 넣으세요. 그러면 an 더하기 b가 되죠. 여기다가 이걸 넣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fx로 바뀝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 x 앞에 계수 a 있죠? 걔 분의 1을 반드시 빼주셔야 돼. 자, 이 내용은요. 일단 설명은 할 수 있는데 설명은 됩니다. 우리 교육과정 내에서 설명은 되는데 엄밀히 말하면 미적분을 해야 미적분에서 치환적분법이라는 거를 배워야 정확히 해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이건 치환적분법을 통해서 만든 거예요. 치환적분을 한 건데 치환적분을 해서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원래는 미적분 과정에 나와요. 그런데 미적분 과정에 있는 걸 땡긴 거이기도 하고요. 여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가 적분을 계산을 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증명이라기보다는 그냥 확인 정도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확인. 실제로 되는지. 자, 이 좌변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좌변. 이게 확인이 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외워서 사용하실 거예요. 이거 굉장히 좋아요. 정말 유리합니다. 이거 알고 모르고가. 근데 내가 얘기했듯이 없어요. 어떤 책에도 안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만 딱 아는 내용이라고 돼. 이거 한번 해볼게요. 얘를 순수하게 부정적분을 구하고 그 다음에 n 넣고 m 넣어서 빼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 부정적분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분 구하면 a분의 1 f에 ax 더하기 b 아이고 대문자죠? 맞죠? 대문자 ax 더하기 b 이렇게 되겠죠? 괜찮니? 요거 적분한 거야? 부정적분하고 정적분의 정의 이용한 겁니다. 자, n을 넣고 m을 넣어서 뺄게요. a분의 1 앞에다 넣고요. m을 넣으면 f의 am 더하기 n 빼기 f의 an 더하기 n. 왜 여기 n이 안 넣히죠? 됐나? 우변도 할까? 우변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훨씬 나올 것 같지 않아? 아무리 봐도 우변은 그냥 a분의 1 그 다음에 f의 x죠? 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m 더하기 n부터
an 더하기 b부터 an 더하기 b까지. 실제로 계산을 했다 보면 해보면 얘랑 똑같이 나올 것 같죠? 확인됐지. 자, 근데 이거는 계산한 결과를 통해서 확인한 거고요. 계산 결과를 통해서 확인한 거고, 이 녀석을 딱 보고 이렇게 바꾸는 기술은 미적분, 치환적분법이라는 걸 통해서 배울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미적분, 치환적분을 우리는 당연히 모르니까 지금은 그냥 통으로 암기할 거야. 자, 요 기술을 여러분이 암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할게. 언제만 쓸 수 있냐면 안에 게 얘가 1차 식일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안에 게 속함수가 1차 식일 때만 쓸 수 있어요. 속함수가 1차 식일 때 알겠죠? 그때만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m을 x에다 집어넣어서 여기를 am 더하기 b로 바꿔주고요. n을 x에다 집어넣어서 윗끝은 윗끝이라고 그러면 아래 끝, 윗끝 이렇게 불러요. 윗끝은 an 더하기 b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1차식을 적분하는 거니까 a분의 1이 추가로 뒤에 앞에 곱해주셔야 돼. 이거 놓치시면 안 돼. 이거 제일 까먹거든. 그리고 나면 얘가 그냥 x로 바뀝니다. 매우 유리해집니다. 자, 요것도 연습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연습이니까. 자, 일단 앞에 뭐가 붙어야 된다고? 이 방식으로 얘를 x로 바꿀 거야. 얘를 x로 바꿀 거야. 앞에 일단 뭐가 붙어야 된다? 3분의 1이 붙어야 된다. 인테그럴 2를 여기다 넣어요. 얼마가 되지 그러면? 4. 5를 넣어요. 13. fx dx를 이렇게 깔끔하게 바뀐다고 봐요.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오케이. 자, 이거를 뭐랑 같이 쓰시면 되냐면 평행이동하고 같이 쓰시면 돼요. 평행이동하고 같이 쓴다는 게 무슨 뜻이죠? 잘 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가 예를 들어 2x 빼기 1 이러면은 평행이동을 못 하잖아요. 근데 만약 이렇게 돼 있으면 평행이동할 수 있죠. 이건 평행이동으로 변형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1에서 5까지야. 예를 들어 이런 건 평행이동으로 변형이 되죠. 그렇죠? 얘를 평행이동으로 변형하면 어떻게 되죠? 평행이동으로 변형하면 x에다가 내가 뭐를 넣는다고 생각하라 그랬죠? x 더하기 4를 넣어야지 fx가 된다 그랬죠. 그치? 그러면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이죠. 얘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3에서 1까지가 되고 이게 fx가 된다는 거 알겠죠? 이건 이제 평행이동으로 바꾼 거죠. 그치? 이번에는 평행이동 바꿀 게 아니라 방금 이 배운 기술을 한번 써볼게. 방금 배운 기술 한번 쓸 수도 있잖아. 똑같은 거니까. 1을 여기다 넣어. 마이너스 3. 5를 여기다 넣어. 1. 그리고 얘는 그냥 fx로 바뀌겠죠. x합의 개수가 1이니까. 이러나 저러나 똑같을 거라는 거지.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키는 대로 사용하시라고. 나중에 하다 보면은 이 두 번째 방법을 더. 왜냐면 평행이동 살짝 헷갈리거든, 약간 애들이. 이게 플러스. 이거 헷갈려. 이거 딱 보면 얘가, 이거 x로 4만, 이것만 보면 fx를 4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좌우를 헷갈릴 경우가 있어요. 괜히 오류 범할 수 있거든. 얘는 헷갈릴 여지가 아예 없죠. x합의 개수도 1이다 보니까 요 앞에 숫자 안 붙이는 실수도 잘 안 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 이름을 좀 붙일까? 이름을 뭘로 이름을 붙이지? 이렇게 할까요? 적분 구간의 변형 그럴까? 좋아, 이렇게 하자. 적분 구간의 변형, 적분 구간 변형. 이렇게 이름을 좀 붙일게요. 자, 앞으로는 적분 구간 변형하는 거를 다만 안에가 1차식일 때만 할 수 있다. 적분 구간 변형을 할 수 있다. 자, 요 문제를 풀 건데요. 자, 0에서 a까지 f2x 정적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gx의 정적분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이 gx를 얘로 바꿔치기 해서 문제를 풀 거야. 해볼게.
빼기 인테그럴 a에서 2a까지 gx-에 저거 집어넣을 겁니다. 팔이 나왔대. 얘들아, 상수는 정적분하면 상수 이거 b를 정적분하면 b 곱하기 a가 나오거든요. 바로 될까? 좋아, 바로 안 돼.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5를 정적분을 하래. 그러면 5 곱하기 6. 왜 그러냐면 상수를 정적분한다는 건 물론 얘를 계산을 할 수도 있겠지.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해서 실제로 적분을 하고 10 넣고 상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게 제일 편하지 않나? y는 5라는 상수함수가 있고 여기 4에서 5까지 정적분하라는 4에서 10까지 정적분하라는 거잖아. 사각형 넓이잖아. 상수를 정적분하면 그냥 사각형을 떠올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지금 요 길이가 지금 6이잖아. 이게 6이고 이게 5니까 6, 5, 6, 5, 30이지. 상수 정적분 정도는 그냥 눈으로 보고 바로 답할 수 있어야 돼. 그렇죠? 요 상수는 바로 정적분에서 끄집어내자. 그렇죠? 얘는 그러면 요 간격이 a니까 a 곱하기 b야. 괜찮아? 요거는 그치? 그 다음 이제 이 녀석인데 이 녀석을 방금 배운 평행이동을 쓰셔도 되고 적분 구간 변형을 쓰셔도 된다. 알겠어? 평행이동은 여러분이 그래도 그나마 익숙할 테니까 오늘은 적분 구간 변형해볼까요? a를 넣어요. 0이죠? 2a를 넣으세요. a죠. 아이고 줄지 말고 이렇게 됐어? 적분 구간 변형했더니 이렇게 바로 그냥 이렇게 바로 나와버리는 거야. 너무 좋은 거지. 아시겠습니까? 아, 이렇게. 아이고 여기 빼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앞에다 이렇게 이런 느낌. 요거랑 지워지겠네. 뭐 이거 지워져서 뭐야 AB가 8이네. 끝난 건가? 근데 뭐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 내가 뭘 해야 아 AB를 구할 수 있나 봐요? G0은 0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나요? 0을 넣으면 F-A가 B라는 걸 이용해서 뭘 구할 수 있어? 뭐죠? A 값을 구해야 되잖아요. FX가 주어져 있구나. FX가 X제곱이네. 그러면 G0은 0을 이용하면 F-A는 A 더하기 B는 0이니까 여기다 이제 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A 제곱 더하기 B는 0 이것까지 이용해서 A, B까지 구해내면 되겠다. 자, 요거 이용하면은 A 값, B 값 구해지겠지? 됐어요? 됐지? 평행이동을 쓰셔도 좋고 그래서 요 패턴의 문제들은요 지금 여러분 거기 보시면 개념팀 4번에 그 아래쪽 그림 하나 있잖아요. 이 평행이동 관련된 문제는 그림을 그려서 푸는 게 더 불리해요. 선생님이 아주 오랫동안 애들 수업해보고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느낀 건데 그림 그려서 푸는 방법을 즐겨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평행이동 관련된 문제들은요 그림 그리는 게 오히려 불리합니다.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여기 훨씬 좋습니다. 기억하세요? 자, 찍어두시고 그러면 677번은 지금 저 문제랑 완전 쌍둥이 문제니까 여러분이 그냥 한번 풀어보신다고 생각하면 되고 678번 아까 질문도 들어왔었던 거거든. 우리 수연이가 질문했던 거 678번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도. 자 678번 풀어보자.
나중에 가면 정보의 비대칭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복습 잘하셔야 돼. 복귀 잘해서 그냥 복귀 그냥 한번 적어놓고 말면 안 되고 계속 다시 보셔야 돼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오해도 자주 봐주셔야 돼. 뭐 어느샌가 실력이 늘어있을 겁니다. 항상 어떻게든 나랑 똑같이 풀려고 노력하세요. 선생님하고 풀이가 싱크로가 잘 맞아야 된다. 너무 어렵다. B부터 A 플러스. 그래 고마워. 마이너스 B부터 A. 아 좋아. 아 그렇지. 아 이제 여기도 AI가 한 명 생겼네. 아유 수연아 졸려. 나 뭐 얘는 뭐 됐는데 이거 알잖아. 그래프는 그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프 최고차계수가 음수네요. 그럼 이렇게 그려지나? 나 여기가 A일 거고 마이너스 A일 거고 얘가 0일 거고 0이고 극대가 되는 점 여기가 B라고 이제 돼야 돼. 여기는 당연히 마이너스 B일 거고 그렇죠? 자, 마이너스 B부터 A까지가 이제 정적분이 A래요. 그럼 뭐야? 마이너스 B부터 A까지 정적분을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을 해버리면 얘랑 넓이가 같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누구만 남아? 여기만 남는 거 맞죠? 이 정도는 여러분 파악하셨을 것 같아. 그죠? 여기를 이제 A라고 둔 거야. 이렇게 A. 이렇게. 요거는 어떻게 한다고? 또 변형하면 되잖아. 적분구간 변형을 시켜주면 P 넣어서 0, A 플러스 B 넣어서 A. 어떻게 여러분 좀 익숙해질까? 적분구간 변형. 괜찮겠지? 그랬더니 얘가 B야. 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정적분이 B라는 거니까 이 부분은 누굴까? 그럼 B 빼기 A 되겠죠? 그래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이 B가 되겠지. 이걸로 끝난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B부터 A까지 실제 넓이를 구하라고 한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제 넓이. 그럼 여기도 어차피 여기도 B 빼기 A일 테니까 걔들을 다 더하라고 배우지 않았나 우리? 다 더하라고 배웠죠? 그래서 B 빼기 A, B 빼기 A 혹은 A 아니면 여기 전체가 여기가 전체가 B니까 여기 전체가 뭐라 해서 B라고 했잖아요. 전체가 B라고 했으니까 B 빼기 A랑 B만 더하면 그게 답이죠. 그래서 2B 빼기 A가 됩니다. 어때? 해소가 됐어? 응. 됐지? 다들 괜찮아요? 좋아요. 6, 7, 9번은 여러분이 당연히 풀어보시면 됩니다. 거기 그래프 곡선의 모양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요거는 지금은 뭐 딱히 지금은 딱히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냥 언급만 할까?
일단 넘어갈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는 한번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는 정도만 우선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적 분과 함수로 들어가래요. 정적 분과 함수 가기 전에 혹시 쉬는 시간 있나? 쉬었다가 대칭성 중급 버전 하나 할게요.